앞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정부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일부를 빼고 신고해 부정수급해도 적발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봄철 가뭄이 반복되면서 인공 강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공 강우 기술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양양군과 인제군이 갈등을 빚은 설악산 중청대피소 주소지가 인제군으로 변경됐습니다. 삼척의 한 애견숍 업주가 수의사 자격도 없이 동물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삼척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6차 생계 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된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의 한 대리운전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60여 명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특수형태 고용 직종으로 분류돼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득 감소를 증빙할 방법이 쉽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기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증빙할 자료를 거의가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받은 분들이 1, 2차를 받으면 1차 때 받은 분이 2차 때 못 받는 분이 계시고. 대리운전 기사 중에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명 뚜벅이라고 부르는 프리랜서 형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많이 활동하는 프리랜서 대리 기사들은 두세 개의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는데 대리운전 업계는 프리랜서 기사들이 소득을 누락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균 합산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제출하는 거예요. 당연히 5% 감면이 아니라 50%, 60%까지 나와요.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6차까지 받았으니까 500만 원.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정부에서 제시한 일정 기간 대비 25% 이상 소득이 줄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수단이 다양한 프리랜서 근무자의 경우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본인들이 사실대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사후로는 아마 본부나 이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1차 때부터 받은 사람은 큰 이변이 없으면 이번 6차에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재 부과금과 서류 위변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 장마가 제주와 호남 지역부터 시작됐지만 중부 내륙 지역은 바싹 메말랐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내린 눈과 비가 평년의 6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가뭄이 장기화되자 인공 강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날개 6개가 달린 대형 드론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어 드론에 달려있던 플레어가 터지고 노란색 연무가 흩날립니다.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구름씨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16년 동안 과학기술로 눈과 비를 내리게 하거나 양을 늘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이곳 강원도 평창의 구름물리 선도센터에서 인공강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비행기, 지상연소기 등 장비를 이용해 구름 속에다 구름씨인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을 뿌리면 큰 물방울이 생기고 입자가 성장해 비가 내리는 원리입니다. 대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요오두와 은을 뿌려 강설을 유도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인공강우 실험 성공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게는 6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이고요. 우리는 아직 실증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뭄이나 산불에 대응하기에는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인공강우의 현실. 지금으로선 인공으로 만든 강우량이 3.5mm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실용화를 위한 지상 실험 장소도 대관령 한 곳뿐인데다 실험용 항공기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상 실험 사이트나
뭐 대형 항공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에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가뭄이나 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에 실용화된 인공강우 기술을 접목하자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연구 기반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 북부 산지와 정선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선의 낮 최고 기온이 35.9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강원 내륙 33도, 동해안 31도, 산지 30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쯤 영서의 최고 80mm, 영동은 최고 40mm의 비와 함께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된다며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9대 동해시의회와 삼척시의회 의장단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여야 4석씩 나눠 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체 당선인 가운데 다선인 이창수 재선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했고 부의장 출마자는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정순 삼선 의원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 역시 같은 당 양희전 재선 의원이 맡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습니다. 양양군과 인제군이 소유권 갈등을 벌였던 설악산 중청대피소에 인제군 주소명이 부여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중청대피소의 주소가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1에서 인제군 북면 백담로 1818에 40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청대피소의 행정구역 소재지가 확정되면서 국립공원 사무소는 중청대피소의 숙박 기능을 없애고 최소한의 비상대피 공간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은 설치 당시 중청대피소의 지번은 양양군이라고 주장했고 인제군은 GPS 측량 결과 중청대피소는 인제군 행정구역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삼척의 한 애견숍 업주가 수의사를 사칭하며 의약품 등을 팔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주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삼척시는 약품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의 한 애견숍. 원래는 애견 미용과 목욕 등의 서비스와 간식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다수의 고객들이 사람에게 쓰는 일반 의약품과 동물 의약품 등을 구매했고 일부 개에 대해서는 치료 행위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한 고객 중에는 다른 애견숍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포함됐는데 해당 애견숍 원장이 본인을 수의사로 소개해 믿고 약을 구매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수의사다 하고서 소개를 먼저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의사기 때문에 2달 후면은 동물병원을 오픈을 할 것이고 여기 뭐 CT 기계며 뭐 MRI 기계며 다 들여올 것이고 뭐 그리고 이제 수의학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막 우리한테 막 해당 애견숍 원장은 이에 대해 본인을 수의사로 소개한 적이 없으며 의약품이 아닌 판매가 가능한 의약 외품만 판매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손님이 애견숍을 방문했을 땐 본인이 수의사이기 때문에 동물병원 제품도 갖추고 있고 진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수의사가 돼서 있는 물건들이 다 동물병원 제품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적어도 해요? 진료? 지금은 2달 뒤부터 개시할 겁니다. 장비가 좀 들어온대요. 삼척시도 조사에 나선 결과 일반 의약품과 동물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와는 별도로 동물 치료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위반을 만약에 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근거를 수집해가지고 근거가 포착된다면 그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해당 애견숍 업주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76회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25일까지 정선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0세 이하, 18세 이하 육상경기 대회를 겸해 열리며
고등학교 이상 남녀부 각각 2,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23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특히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우상혁 선수와 한국 최고 스프린터 김구경 선수 등 스타들과 육상 꿈나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 체육가족들의 어울림 축제인 제15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고성군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의 장애인 선수와 임원, 가족들이 참여해 농구와 배드민턴, 수영, 좌식 배구 등 13개 정식 종목과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어울림 2종목, 8개 체험 종목이 개최됩니다. 개회식은 내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열리고 사전 축하 공연과 공식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내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46명, 동해 19명, 속초 10명, 고성 8명, 삼척과 정선, 양양 각각 4명 등 모두 364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3천여 명입니다. 도내 1일 확진자 수는 어제까지 12일간 500명 이하를 유지 중이고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97명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속초 역사는 지하에 짓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병선 당선인 측과의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초 역사는 지하에 건설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지만 이 당선인 측과의 갈등을 일으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만 주는 대신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4년 뒤 지방선거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국내 여행 활성화와 농촌 체험 여행 확대를 위해 농촌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지 8곳을 소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해품달 농장과 횡성군 예다원 등 2곳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